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9살 민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날 제가 내린 선택이 결국 제 자신을 지켜준 선물이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협력 업체로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남부터 뭔가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운 날 손난로를 하나 챙겨다 주는 센스, 회식 때 늦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 무뚝뚝하지만 한결같은 문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리 없이 끝났고 저희는 결혼식을 앞두고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결정해야 하더라고요. 웨딩홀 색상, 부케 종류, 드레스 스타일, 그 많은 걸 하면서 현우는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날도 다 온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내가 평생 네 편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 하나 믿고 모든 게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는 각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현우는 결혼 전 마지막 자유라며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고 저는 제 친구들과 조용한 홈파티를 열었죠. 평범한 하루였고 내일만 지나면 신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현우는 오늘 일찍 끝내고 잘게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되도록 답장이 없는 거예요. 카톡은 일십 상태,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결혼식 전날인데? 자기 핸드폰을 꺼놓는다고? 술자리에 가면 보통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곤 했거든요. 초조한 마음에 현우 친구 중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현아, 혹시 현우 어디 있어? 동현은 잠결에 전화를 받더니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조금 전에 먼저 나갔는데 왜? 나갔다고? 집을 간다고 했어? 그랬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촉이란 게 정말 있나 봐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는 이상하게 발길이 모텔 골목으로 향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우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자주 갔던 곳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여자, 나연이란 사람은 현우와 4년 가까이 사귀다가 작년 초에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몰랐고 현우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고만 했죠. 저도 과거는 묻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저는 모텔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그런데 4시 45분. 모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여자친구 나연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연은 오빠 아직도 여전하네? 하며 장난을 치듯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심장이 아니라 영혼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영상도 남겼어요. 그 뒤엔 핸드폰을 던지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침 7시. 저는 식장에 가는 대신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그래, 잘했다 라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취소됐고 저는 모든 하객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애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2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문장이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술김에 실수했다. 진심이 아니었다. 나연이가 먼저 연락해서 잠깐 본 것뿐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수는 우유를 쏟는 것이죠.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날 제 문자는 남편 회사 단톡방에 퍼졌고 결혼식 전날 전 여친과 모텔에 간 사람이란 소문이 회사에 퍼졌죠. 며칠 후 현우는 짐을 싸와 회사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전 여친 나연 씨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어요. 애비 신라인 걸 알면서 모텔에 간 건 명백한 잘못이었고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에게도 신뢰를 잃었죠. SNS에는 남의 결혼 망친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고요. 현우의 부모님은 제가 받은 애단비, 식장 위약금까지 전부 변상해야 했어요. 애비 신랑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파산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었고 곧 판결이 났어요. 둘은 법적으로도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서로에게 등을 돌렸고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그 모텔 앞에 가지 않았다면 인생이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결혼식은 망했지만 제 인생은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